형, 요즘 어때? 그냥 뭐 바쁘지. 짧은 대화 뒤에 찾아온 침묵. 어색한 웃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선들. 한때는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형제들. 하지만 지금은 한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이 이상한 거리감. 피는 여전히 이어져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이건 비단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명절 때마다 느끼는 형제간의 변화된 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형이 1명, 여동생이 1명 있죠. 어렸을 적 민수네 집 명절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시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민수와 형제들은 마음이 들뜨곤 했죠.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명절 당일 아침 온 집안이 고사리 손으로 준비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전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 국 끓는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죠. 엄마, 나 전 하나만 먼저 먹어도 돼? 야, 제사 지내고 먹어야지. 형도 아까 몰래 먹었잖아. 이런 티격태격하는 소리마저도 따뜻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인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수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형도 먹어야지. 엄마가 형 생각하면서 만드신 거야.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들끼리 방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때로는 부모님 몰래 하는 장난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수학 시험 몇 점 받았어? 비밀이야. 너는? 나도 비밀. 크크크. 형제들만 아는 비밀 코드, 형제들만 이해하는 농담들.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고 형제들은 방에 모여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너무 시끄럽게 웃으면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여시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야들아, 조용히 좀 해. 동네 다 깨겠다. 네, 알았어요.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시절 형제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고 형이 대학생이 되면서도 이 전통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눌 이야기는 더 많아졌죠. 형, 대학교는 어때? 재밌어? 응, 완전 다르더라. 너도 빨리 와. 나도 형처럼 그 대학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형이 도와줄게. 형은 동생에게 대학 입시 팁을 알려줬고 민수는 형이 어려워하는 영어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이자 친구였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오빠들은 동생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오빠, 나 친구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인데? 그게 말이야.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와 형은 진지하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때로는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했죠. 명절이 지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나중에는 메신저로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 시험 잘 봤어? 응, 그럭저럭.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당연하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형제간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그것이 민수네 형제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형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민수는 형을 응원했습니다. 형이 힘들어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 격려의 말을 건넸죠. 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형은 잘할 수 있어. 고마워, 민수야, 네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렇게 형제들은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명절은 그런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확실한 기회였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명절만큼은 반드시 모였고 그때마다 밀린 이야기를 쏟아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1년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 시절 민수에게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행복. 그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 자식들 참 사이좋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오손도손 지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형제들에겐 큰 보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민수도 형도 여동생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연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미묘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천천히 관계가 변해갔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형이 결혼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형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니 동생으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형, 축하해. 언제 형수님 소개시켜 줄 거야? 곧 해줄게. 너도 좋아할 거야. 형은 들떠서 예비 신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는 형의 행복한 모습에 같이 기뻤죠.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네 가족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순간,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순간,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형, 정말 행복해 보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민수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의 결혼 이후 첫 명절. 민수는 여느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형수님도 함께하니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명절 당일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민수가 반갑게 형을 껴안으려 하자 형은 살짝 몸을 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슴없이 안아주던 형이었는데 왠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형수님한테 인사드려. 아, 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수님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이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형수님의 눈치를 살짝 보는 것 같기도 했죠. 형, 요즘 회사는 어때? 응. 그냥 바빠. 너는? 나도 바쁘지. 그래도 형 생각 많이 했어. 그래, 고마워.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도 넘게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은 몇 마디로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제들끼리 모일 시간. 예전 같으면 당연히 방으로 가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거실에 남아 형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형수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 다 같이 있는 게 좋잖아.
민수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이제 결혼했으니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는 고작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표면적인 안부만 주고받았죠. 요즘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너도 건강 챙겨. 그래, 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형제들이 이제는 몇 분의 대화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정확히 뭘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민수도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죠. 결혼 초기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둘만의 보금자리. 모든 것이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자 민수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 친정 먼저 갈까, 시댁 먼저 갈까? 아내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 가면 됐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서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집 먼저 가고 너희 집은 오후에 갈까? 그래도 될까? 우리 엄마가 실망하실 것 같은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난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을 찾아 명절 당일 양가를 모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각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명절 당일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형이랑 좀 얘기하자. 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간이 걱정됐습니다. 형제들이 잠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형도 민수도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적응 중이야. 형은? 나도 비슷해.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서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각자의 아내가 옆방에 있다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형수님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민수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대화를 막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무난한 주제로만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응, 형. 건강해. 포옹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죠. 인사하고 식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컸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예전에는 명절이 끝나면 아쉬웠습니다. 형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명절이 끝나면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명절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됐을까? 여동생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명절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형제들끼리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도 그 다음 명절도 비슷했습니다. 형제들은 모였지만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였습니다. 예전처럼 형제들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죠.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잘 지내지? 응, 너도.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괜히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예전 같으면 형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형도 자기 가정이 있고 형수님도 있는데 괜히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도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은 점점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의무적으로 모여서 의무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제들에게 아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되다니 감개무량했죠. 형, 축하해. 조카 보러 언제 가도 돼? 고마워. 애 좀 안정되면 연락할게. 민수는 조카를 보러 형의 집에 갔습니다. 작고 귀여운 조카를 보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형, 애기가 형 닮았네. 그래? 형수 닮았다는 사람도 많던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소소한 대화에서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로 번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은 계속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형수님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손님처럼 거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형, 나 이만 갈게.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 다음에 또 와. 그 말이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씁쓸한 마음으로 형의 집을 나섰습니다. 1년 후 민수에게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형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얼마 후 선물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딸이라니 좋겠다. 고마워, 형. 들어와. 하지만 형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간단히 축하 인사를 하고는 일어섰습니다. 조카가 형 닮아서 예쁘네. 그럼 나 먼저 갈게. 집에 애가 있어서. 그래, 형. 조심히 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해가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형도 바쁠 텐데 내가 괜히 시간 빼앗으면 안 되지. 민수도 힘들 텐데 내가 오래 있으면 부담스럽겠지. 이런 배려가 쌓이고 쌓여서 형제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형제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이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부모님 댁은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엄마, 배고파요. 잠깐만 기저귀 좀 갈고 올게요. 온통 아이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애 키우기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야. 육아 이야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정작 서로의 근황은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됐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이 좋은 조언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 내내 그런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 형수님과 민수의 아내가 항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괜히 분위기만 어두워지겠지. 민수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은 최근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동생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역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형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오빠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한테 이야기하면 괜히 오빠들이 화내고 그러면 관계만 더 복잡해질 거야.
여동생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고민을 품은 채 형제들은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잘 지내지?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응, 형도 힘들 텐데 건강 챙겨. 그래, 너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형한테 좀 이상하게 보였어? 아니, 왜? 아니, 그냥. 형이랑 제대로 얘기도 못한 것 같아서.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명절에는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괜히 예전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형도 여동생도 비슷한 대화를 각자의 배우자와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명절은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명절이 원래 이렇게 피곤하고 형식적인 자리였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 사이에는 더 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형의 사업은 어느 순간부터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민수는 형을 축하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를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형 사업 잘 되나 보네. 축하해. 응, 그냥 운이 좋았어. 형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그 겸손함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형은 이제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형이 돈 문제인 줄 알고 도와주려 할 텐데. 그건 아닌데. 민수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형제로서 대화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육아 방식의 차이도 미묘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아이를 매우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사교육도 일찍 시작했고 아이의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반면 민수 부부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놀이 중심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이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민수야, 조카 영어 학원은 보냈어? 형수님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수는 난처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놀게 하려고요. 그래도 요즘은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애는 벌써 3년째 다니는데. 형수님은 조언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내는 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육아 방식을 뭐라고 하시는 건가? 집에 돌아온 후 민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좀 우리 육아 방식을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냥 조언하신 거겠지. 그래도 기분이 좀. 민수는 난감했습니다. 형수님을 변호하자니 아내가 서운해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명절은 점점 더 조심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는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민수는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형은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어느 설날 민수는 여느 때처럼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오늘도 무난하게 넘어가야 할 텐데. 이미 명절은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무사히 넘겨야 할 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형과 여동생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그래. 예전처럼 반갑게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손만 잡고 말았죠. 동생 잘 지냈어? 응, 오빠도. 여동생과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차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으로 가고 남자들은 제수용품을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이거 여기 놓으면 돼? 응. 상 좀 옮겨야겠다. 그래.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례 지내면서도 가끔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를 따라 의식을 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조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응, 그림 대회에서. 대단하네. 짧은 칭찬,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침묵. 예전에는 식사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형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이랑 둘이 있을 때 얘기하자.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는 대답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이게 가족 모임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형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들은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과거 이 자리에서는 형제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어때? 형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민수를 봤습니다. 응. 그냥 그래. 바빠. 많이 힘들어? 뭐? 할만해. 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형이 말하기 싫어하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형은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형도 동생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형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어머니가 아쉬워하셨지만 형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처가에도 가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형 가족이 떠나고 얼마 후 여동생 가족도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조심히 가. 짧은 작별 인사. 포옹도 다정한 배웅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 가족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이만. 그래, 조심히 가거라. 부모님의 표정에서 실망이 읽혔습니다. 자식들이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백미러로 부모님 댁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와서 반가웠지만 예전 같은 화기애애함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절 피로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형제들과 진심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스마트폰을 들어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오늘 고생했어. 다음에 우리 둘이서 밥 한번 먹자.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도 피곤해서 잠들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고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할게. 짧고 무미건조한 답장이었습니다. 시간 되면이라는 말은 곧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건 누구 탓일까? 형 탓도 자신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서 관계도 변한 것입니다.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형제보다 배우자가 배우자보다 자식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자 눈치를 본다는 핑계로 조금씩 연락을 뜸하게 하고 만남을 미루고 대화를 줄여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형제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여동생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동생아, 오늘 수고했어. 잘 들어갔어? 응, 오빠도. 피곤하지? 좀. 동생은 어때? 나도 피곤해. 오빠,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여동생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제안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민수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명절을 기다렸고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형제들은 모였지만 마음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점점 더 차갑고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중학생이 되었죠.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형과 여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이 좀 지켜봐야 한대. 세 남매는 병실 밖 복도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안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계셨죠. 오랜만에 형제들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 힘들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놀라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 그때 여동생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여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솔직한 감정들. 아버지의 병환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형제들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민수도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됐을까? 형이 물었습니다.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탄식이었습니다. 미안해, 형. 나 형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형 얘기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동생들한테 관심 안 가지고. 형도 말했습니다. 오빠들, 나도 미안해. 나도 오빠들한테 속마음 얘기 안 하고. 여동생도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자주 연락하자. 형이 제안했습니다. 응, 그래.
그리고 진짜 힘들 땐 서로 얘기하자. 우리 형제잖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고마워, 민수야. 사실 나도 네 생각하고 있었어.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동생도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나 요즘 힘든 일 있어. 조만간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형제들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우자 없이 형제들만 모여서요. 동생아, 무슨 일이야? 여동생은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동생,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오빠들의 말에 여동생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긴장됐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형에게 먼저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 나도 동생.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형, 요즘 사업은 좀 어때?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 형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도 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사실 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승진도 안 되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형은 진지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수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형의 말에 민수는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제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배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빠들, 이렇게 셋이 걷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하자. 명절 때만이라도. 형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세 남매는 동의했습니다. 산책하며 나눈 대화는 깊었습니다. 서로의 고민, 걱정,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형, 사실 난 가끔 무서워. 민수가 고백했습니다. 뭐가? 이대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언젠가는 정말 남처럼 되는 거.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무서워. 그래서 우리 노력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노력하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자.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다짐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그래? 형하고 얘기 많이 했어? 응. 오랜만에 진짜 대화했어.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진심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형제 관계는 피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형제는 여전히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도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배우자들 눈치를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고 가끔 전화를 했고 때로는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형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네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회복 못했을 거야.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 내가 고마워. 형이 내 말을 들어줘서. 형제는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명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웃고 떠들지는 못해도 잠시나마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애들아, 요즘 너희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엄마가 참 기뻐. 어머니의 말씀에 형제들은 웃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형제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영상 속 민수처럼 형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형제 관계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서 관계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대화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